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1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의 진원지는 경북 상주의 선교 행사로 추정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노인요양원 에버그린 실버하우스의 출입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된 이후 직원과 입소자 16명이 줄줄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입소자인 광주 894번째 확진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의 입소자는 모두 최초 확진자인 요양보호사가 일한 3층에서 나왔습니다. 기침이 좀 이상이 좀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야간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늦어야 되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인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입소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모두를 중등증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로 인해 숨진 4명 중 절반이 요양원에서 나왔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여서 쉽게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또 추가로 더 위험성이 있을 때는 중증 병상으로 후송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상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회 중심 확진 사례는 경북 상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주 781번째 확진자 등 3명이 지난달 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선교 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들로 인한 확진자가 광주에서만 31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광주와 전남에서도 모레 새벽 0시를 기해 방역 대책이 사실상 2.5단계로 격상됩니다.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식당과 노래방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모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사적인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레 0시부터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5인 이상 단체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탕, 오락실 등의 운영 제한 시각은 당초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소모임이나 식사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파티룸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 금지 대상이 됐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됩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됐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발열 체크와 시식 금지, 집객 행사 금지 등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 제한시설 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등산 새해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비대면 영상중계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산 정상의 내년 첫 일출 모습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성탄 메시지를 통해 말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인간의 이기심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해 동식물의 역습을 당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여기에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 동식물들의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 대주교는 위기 극복 방법으로 광주 정신인 대동정신을 제시했습니다. 대동정신의 실천 방법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함께 나아가고 불평등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대동정신도 시민들에게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김희중 대주교는 실생활 속에서 서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땅끝 해남에 있는 천년고찰 미황사의 금강스님이 20년 동안의 소임을 내려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폐사와 다름없던 절을 세계적 명찰로 가꿨을 뿐 아니라 지역 분교를 살리기도 했는데요. 함께 문화를 만들어 온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웅전과 달마산이 한눈에 보이는 천년고찰 해남 미황사. 삼나무에 둘러싸여 햇볕 한 점 들지 않던 음습한 절이었다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지인 금강스님이 지난 20년 동안 직접 지게를 지고 주민들과 함께 도량을 가꿔낸 결과입니다. 완전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하고 또 치유되고 힘을 얻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지로 온 지난 2000년부터 한문학당을 열어 아이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했던 금강스님. 템플스테이로 누구에게나 절을 개방하고 매년 10월이면 높이 12m의 궤불을 대웅보전 앞마당에 걸고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역 분교가 폐교 위기를 맞자 음악회를 열어 통학버스를 마련하고 60명 규모의 학교로 살려낸 것도 이곳 미황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강스님이 내년 2월 주지에서 물러나 떠난다는 소식에 주민 수천 명이 서명운동까지 나서려던 이유입니다. 미황사는 단순한 사찰도 아니고 또 금강스님은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의 뭐랄까 따뜻한 동행을 항상 이끌어 주신 분이고 중장비를 쓰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조성해낸 달마고도. 경내 문화재를 복원하고 조선시대 목조상 65구를 전수조사하는 등 금강스님의 20년은 분주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보낸 만큼 아쉬움 없이 떠난다는 스님은 남은 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들을 사랑하고 가꾸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공간을 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다시 한번 가꾸고 사랑하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나도 꾸며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세상이 가장 지금 세상이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황사가 이 땅끝에 있는 의미죠.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방부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또 재심사를 통해 폭도 총에 맞아 사망으로 구분됐던 계엄군 18명 가운데 10명은 오인 사격, 5명은 시위대 교전, 2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 등으로 사망 원인을 바로잡았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일원이 3과 1, 여가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 심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무지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근처 85만 제곱미터 부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광역시 도심에 판교 이밸리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초 기본 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주FC 신임 감독에 김호영 전 FC서울 감독대행이 선임됐습니다. 김호영 신임 감독은 금호고와 동국대를 나와 일화와 전북에서 선수로 활동했고 강원FC 감독과 FC서울 감독대행을 지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사정을 잘 알고 선수단을 조기에 안정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원주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최만희 광주FC 초대 감독을 내정하면서 공석인 단장직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통해 쌀 450가마를 독거노인과 우선돌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좀돌이는 식량이 귀하던 시절 제사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움큼씩 덜어 모아둔 항아리를 말하며 사랑의 좀돌이 운동은 옛 전통을 오늘날에 되살린 나눔 활동입니다.